안녕하세요. 스윙 아메리카 원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찔끔 이득을 보고 주식을 팔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말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팔까 말까 언제 팔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보고 좀 정리를 해보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프로는 손실은 짧게, 수익은 졸라 길게. 여기서 손실은 짧게라는 건 명확한 손절 라인을 가지고 그 손절 라인을 칼같이 실천하는 그런 자세를 말하고, 그다음에 수익은 졸라 길게, 이것은 예측이 아닌 자신만의 기준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최대한 이 상승 모멘텀을 먹는 그런 의미를 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마추어는 반대입니다. 수익은 짧게, 손실은 졸라 길게 가져갑니다. 수익을 짧게 가져가는 것은 뭐 얕고 근거 없는 예측으로 그냥 익절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 손실은 졸라 길게는 그 손절 라인은 없고 뭐 헛된 믿음으로 계속 주가가 빠지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냥 물타기도 하고 어떤 믿음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수익은 짧게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 적은 이득에도 익절하는 걸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그렇게 해왔고, 최대한 그 버릇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왔고,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해 놓으면은 저한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좀 정리를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근시안적인 만족감인데요. 이제 좀 이득을 봤어요. 이제 이거를 이득을 확정을 지으니까 자기도 이제 만족감이 생기고, 뭔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당장에는요, 그날에는요. 그런데 이게 이거를 팔고 나서 어찌 됐든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궁금하니까. 내일은 그게 내가 팔았으니까 어떻게 될까?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 보는데 이게 그냥 아무런 이 근거와 이유 없이 그냥 근시안적인 만족감으로 이게 익절을 하면은 며칠 뒤에 뼈아픈 후회가 밀려오는 경우가 많다. 막 날아가고 막 100% 가는 경우도 많고, 그냥 뭐가 한 10% 먹었는데 뭐 20%더 오르는 경우도 엄청 많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강한 변동성과 극심한 손실 회피입니다. 이게 잘 올랐는데 한 뭐 5% 10% 먹었는데 한 10% 먹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막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됐나? 그래서 왜 그럴까?' 해서 뭔가 스트레스도 받고 잃기도 싫고 막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빠른 익절을 해 버립니다. 이거는 그냥 자신만의 대응 기준이 없어서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자신만의 손절 라인이랄지 아니면 자신만의 이 익절을 하는 기준이 없으면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 그냥 여기서 빨려 나가는, 그냥 '청소당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익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털린 경험도 이게 한 몫을 합니다. 과거에 뭐 예를 들면은 주가가 올랐다가 '어 너무 좋다. 한 10% 먹었는데 더 갈 것 같다.' 해서 갖고 있는데 갑자기 한 10%가 다시 떨어집니다. 더 최악인 거는 10%가 떨어지고 한 20% 50%더 떨어집니다. '여기서 팔았을걸. 왜 여기서 못 팔았을까? 못 먹었을까?' 이런 기억이 있으면은 10%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팔아 버립니다, 과거 기억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털린 기억이 한 번 있으니까 이제 '나는 여기가 좋아. 괜찮아.' 여기서 만족을 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아마추어의 길로 쭉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대응 기준, 이게 얼마나 오를지 어떻게 팔지 이 대응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대응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확신 부족. 뭐 이게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와 전부 다 연관이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확신 부족과 강한 확신 어 부 확신 부족 먼저 보겠습니다. 여전히 올랐을 때 변동성이 있는데 이 주식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팔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가 확신 부족, 또는 강한 근거 없는 확신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10% 올랐어요. 근데 과거 기억이 이렇다. 과거에는 이렇게 봤으니까 뭔가 근거 없는 확신으로서 '이건 무조건 떨어질 거야.' 그래서 여기 와서 뭔가 뒷부분 보지도 않고 그냥 팝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로는 대응을 하고 아마추어는 예측을 합니다. 10% 오고 뒤에 대응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먹고 그냥 파는 합니다. 예측으로 인한 강한 확신으로 빠르게 입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확신 부족은 공부 부족으로도 연결 지을 수가 있어요, 공부 부족. 왜냐면 우리가 이 회사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 회사의 펀더멘탈도 모르고 그냥 들어갔더니 그냥 주가가 올랐네. 근데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부족할 때는 공부를 계속 해야겠죠. 공부를 해서 이 회사가 왜 잘 되는지, 이 회사가 이 그래프에서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강한 확신도 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잘못된 강한 확신을 올바른 확신으로 바꿔야겠죠. 공부를 계속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다른 종목 기회를 발견한 경우예요. 뭐 A에서 10% 올랐고 B에서 뭐 한 5%가 올랐어요. 근데 이런 경우 문제가 됩니다. 뭐 단순히 10% 올랐으니까 여기 팔고 얘에서 5% 올랐으니까 일로 돈을 넣어야지 하면은 더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면은 주식이라는 것은 대체로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얘에서 올라서 이거 빼고 넣었더니 이게 같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래티지, 이 방법은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웬만하면은 이 다른 종목을 발견했을 때 옮기는 방법이 고평가에서 그래도 많이 저평가된 기업으로 옮기거나 아니면은 뭐 좀 더 위험한 곳에서 좀 안전한 곳으로 옮기거나 예를 들면은 되게 뭐 중소형주에서 좀 더 잠시 가치주로 좀 피해 있거나 그런 경우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또 참고로 떨어지는 기업이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오르는 기업이 더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르는 기업이 덜 떨어지는 경향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A라는 기업에서 10% 올랐어요. B에서 단순히 얘가 지금 한 50%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옮겼더니 B에서 한 25%더 빠집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평가와 함께 정말 여기가 저평가가 맞는지 이게 정말 많은 분석을 하고 옮기는 것을 추천하고요. 그러려면 또 공부를 또 많이 해야겠지요. 손해 본 주식에 물을 타기 위해서 이제 익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에서 10% 먹고 근데 B에서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B에서 마이너스 5%네? 해서 옮기면은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런 근거 없이 물을 타는 것은 정말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라고 여겨집니다. 여전히 저도 아마추어지만 최대한 이러한 항목들을 안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 한 가지 예시인데요. 옛날에 이제 바이탈 팜즈라는 정말 여전히 아직도 굉장히 확신이 있는 기업입니다. 주가는 잘 날아가고요. 그래서 이전에 여기서 이제 익절을 했어요. 익절을 하고 이제 손해 본 기업이랑 손해 본 기업에 물을 타거나 혹은 손해 본 기업이랑 같이 팔아 버리려고 이제 커플 같이 묶어서 팔아 버리려고 30% 익절을 해서 그냥 팔았죠. 근데 그 뒤로 이 224%가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확신은 엄청 넘쳐났는데 그냥 익절한 거예요. 그래서 224% 보고 당연히 뼈아픈 후회를 했죠. 근데 여기 뒤에서 뭐 회사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뭐 여기에 뭐 스윙으로 조금씩 계속 먹어보고 있기는 한데 이거를 못 먹은 건 정말 크다입니다. 인내심 부족이죠. 어 분산 투자 혹은 인내심을 기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는 왜냐면은 A에서 이게 안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주식들이 다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 왜 내 건 왜 이러지?' 하면서 그냥 팔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A, B, C, D 그래도 어느 정도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B를 이렇게 가게 됩니다. 확신은 여전한데 '언젠가 오르겠지. 일단은 B가 오르니까 기다려 보자.' 그래서 C는 뭐 이렇게 떨어지거나 D도 막 오르거나 분산 투자를 해 놓으면은 그래서 오를 때 같이 오르는 확 오르는 것도 있고 그럼 이건 좀 익절하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 놓으면은 이럴 때 오를 때 같이 안 오르는 이 확신 있는 기업을
더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는 또 여러모로 항상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은 뭐 길러야겠죠. 근데 한편 저는 이게 더 빠른 부의 추월 차선을 밟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확신이 있는 하나의 기업을 거의 집중 투자하는 것이 정말 확실히 이제 부의 추월 차선을 밟을 수 있는 방법인데 대신 인내심이 있어야겠죠. 왜냐면은 다른 거 다 날아가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기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뭔가 확신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인내심을 길러서 집중 투자하는 것이 더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인내심 나의 이게 인내심을 못 기르겠으면은 분산 투자는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전이 와서 팔아버리는 경우 이거는 매도의 이유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아 본전 왔다. 지금까지 고생했다.' 그냥 팔면은 그거는 그냥 '나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거를 그냥 말하는 것뿐입니다. 물론 그 당시가 돼서 어떤 근거의 이유에 있어서 그냥 팔게 되는 것은 뭐 옳은 일이죠. 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도 여기서 뭐 뼈저리게 후회한 두 번째 비타코코인데 여기에도 굉장한 확신이 있습니다. 코코넛 워터 수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잘못 들어갔죠. 잘못 들어가서 떨어지면은 이제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 갖고 있는 겁니다. 저기까지 거의 밑바닥까지 와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적당히 해서 뭐냐 올라왔으니까 10% 오케이. 고생했다. 이제 스트레스 덜 받고 싶다. 그래서 팔면은 싹싹싹 이제 갑니다. 이제 개미들아 안녕 하고 위로 갑니다. 120% 이제 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쭉쭉쭉 우상향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네요. 이제 손해 본 주식과 같이 팔아버리는 경우입니다. 심적 안정감이 중요하면 전 괜찮은 것 같아요. 손해 본 주식을 손절하는 걸 더 추천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심적 안정감을 주면 뭐 오케이다. 그래서 내가 뭐 한 20% 수익이 난 게 있고 20% 손해 난 게 있습니다. 근데 20% 손해 난 거는 손절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불편한 거예요. 이제 그래도 그럼 20% 수익 난 거랑 같이 팔면은 마음이 편할 것 같다. 뭐 저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찌 됐건 손절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니까 이렇게 손해 본 주식과 같이 끼워 팔면 파는 것이 심적 안정감을 주면 그냥 이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즉 주식을 그만두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한 것인데 이렇게 심적 안정감을 그나마 가질 수 있으면 다음 기회를 또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좋지만 그래도 손해 본 주식을 손절하는 것을 저는 더 추천합니다. 손절.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이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신만의 대응 기준 만들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리고 자신만의 대응 기준 만들기. 어 그리고 공부하기. 그래서 대응 기준과 공부하기, 기준과 공부 이 두 가지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이런 우리가 적은 이득에도 익절한 이유를 생각해 본 계기가 최근에 제가 영상에서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인테그레스라는 이 회사 때문이에요. 이 두 번째 영상에서 이제 매수를 하고 이제 지금 그 영상 기준으로 15%가 오르고 저도 여기 이 회사에 대해서 꽤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 꽤나 많은 비중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15%가 올랐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큰 변동성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은 당연합니다. 앞에 있는 거의 고점을 기준으로 이걸 떴으니까 매물대가 나옵니다. 매물대가 나올 때는 변동성을 항상 수반해서 나오는데 왜냐면은 이제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여기서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니까 변동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변동성이 있으면은 사람이 되게 불안해져요.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있다고 해 봐요. 그러면 이제 그 앞뒤로 위로 3% 아래로 3%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뭔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위로 갔을 때 '아 그냥 팔걸.' 아래로 가면은 '아 그때 팔걸.' 하고 또 위로 가면은 '아 좀 더 갖고 있어 볼까?' 이렇게 심적으로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 당장의 익절은 바보 같은 짓인 거를 좀 머릿속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이 불안한 거지. 그 이유인즉슨 지금 이제 위의 고점을 뚫고 뚜렷한 추세가 형성되지도 않았고 어떤 기준을 토대로 손절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냥 불안해서 손절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아 그럼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 지금 비중도 큰데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 인테그레스 언제 팔아야 될까? 일단 펀더멘탈 체크를 한번 하고 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참고해 주실 수 있는데 저는 이 회사 정말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은 모든 반도체 회사가 여기에 이 회사를 거쳐 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고순도 이제 소재를 파는 곳인데 반도체를 제대로 된 반도체를 만들려면 고순도 반도체를 만들어야 하고 이 엔테그레스 회사가 거의 독보적으로 이 고순도 소재를 판매를 합니다. 모든 반도체 회사가 여기를 거쳐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반도체 수요 많지 않습니까? 이제 트럼프 이제 행정부 들어서 칩스 액트도 그렇고 수요도 엄청나고 이제 반도체가 필요한 분야도 엄청 많습니다. AI용, 데이터 센터용, 클라우드용. 요즘에 뭐 AI가 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AI의 반도체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동차용도 있고 스마트폰, 로봇, IoT, 통신, 뭐 국방 장비용, 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그런 에너지 쪽에서도 쓰이고요. 이제 굉장히 많은 쪽에서 반도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한 반도체들이 모두 이 엔텍그리스를 통해서 이제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수요 엄청나다 그랬는데 이제 반도체를 판매하는 회사들의 주가를 보면은 거의 다 이제 신고가 기준으로 놀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엔비디아, TSMC 뭐 이렇게 다 신고가에서 놀고 있는데요. 물론 엔비디아는 제조는 안 하지만요. 어 그래서 이제 신고가를 놀고 있는 반도체 회사, 제조 회사를 보면은 '수요 엄청나다. 이제 앞으로 수요 엄청 날 거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이 반도체 소재 회사, 이 엔테그리스와 같은 소재 회사는 이 매출 지연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은 1 분기 때 어떤 반도체 회사가 한 이만큼 사 놨습니다. 그럼 너무 많이 사 놨으니까 이제 2 분기 Q2 때는 거의 뭐 안 사고 이제 근데 Q2 때 뭐 반도체 제조 요청이 엄청 들어왔어요. 그럼 Q3 때 다시 이제 많이 이렇게 어 엔테그리스의 소재를 이제 구매를 하는 거죠. 이렇게 좀 소재의 이 재고에 따라서 이제 지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지연 효과일 뿐 여전히 이 매출 그다음에 수요에 대해서는 항상 자신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가이던스와 그런 매출 지연 효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제 시나리오에서는 이렇게 크게 이중 바닥을 만들고 여기 고점 부근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자 이 정도 오른 겁니다. 그런데도 여기 좀 막 흔드니까 저도 이제 불안하니까 좀 정리를 해 보고 저만의 기준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거길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는데 근데 지금 마음에 드는 다른 저평가된 반도체 회사가 없더라고요. 좀 찾아보니까. 뭐 온세미컨덕터, 뭐 글로벌파운더리 지금 꽤나 주가가 많이 빠지고 뭐 바닥을 만들고 좀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 그런데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이 온세미컨덕터와 글로벌파운더리는 어 모두 대체 가능한 회사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정확한 그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뭐 TSMC가 뭐 3 나노 공정을 할 수 있다면은 이 온셈이 글로벌 파운드리 이런 뭐 한 10 나노미터 그러니까 좀 비주류 좀 이렇게 비주류는 아니지만 막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그 말은즉슨 뭐 어떤 회사에도 그냥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엔테그리스는 대체 불가능하고 독점적이다. 이 점에 저는 이 다른 회사로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리고 원하는 고점을 뚫었다. 이 고점을 뚫었다는 항상 힘이 세다와 동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던 고점은 이 고점인데 여기를 뚫었습니다. 즉 힘이 있다. 그래서 그리고 변동성은 당연하다. 뚫었으니까 매물대가 당연히 생기고 변동성은 당연하다. 지켜봐야 된다. 이 말을 저는 지금 제 뇌리에
새기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만의 기준을 잡아야겠죠. 손절 라인 기준을 잡아 놓았습니다. 1차 손절은 91.5불, 2차 완전 매도 손절은 90불로 잡아 놓았습니다. 이 1차 손절 91.5불로 잡은 이유는 여기 한 이 부근, 제가 보았던, 이 부근이 아니죠. 이 부근, 즉 이제 이 고점이 거의 한 이 90, 한 2불 정도인데 거기에 좀 더 마진을 둬서 한 91.5불 정도로 잡아 놨고, 한 여기서 이거를 장 마감 기준으로 내려가면은 뭐 반을 팔던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0불은 이게 224일 4일 기준 라인 기준으로 한 이 근처 290불인데 여기를 깨면은 좀 더 하방을 받고 올라갈 것 같아서 일단은 전량 매도하고 지켜본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좀 뭐 다시 진입하던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1.5불, 90불 기준으로 좀 손절 라인을 잡아보고 가고자 합니다. 어 당연히 근데 이건 손절 라인일 뿐 지금은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추세 형성이 완료되는지 지켜볼 거고, 이 추세가 이탈하면 손절을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 이쪽이 제 손절 라인이고 여기서 단기 를 만드는 거를 지켜볼 것 같습니다. 일단 횡보를 하는지, 일단 횡보를 하면 전 팔 겁니다. 횡보를 하면 팔 거고, 횡보의 기준은 뭐 예를 들면 뭐 세 번째, 두 번째 봉우리에서 좀 내려가면은 이제 팔 거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상승 추세로 됐다. 그러면은 이 상승 추세가 깨질 때 그때 팔 거고요. 그리고 이 상승 가다가 올라가면은 이 올라가도 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고평가가 됐다는 신호인데 올라가면은 어느 시점에서 팔 거고, 만약에 이 하락 추세다. 당연히 팔 거고요. 하락 추세면은 위쪽에서 이거를 찍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팔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세에서 이탈했을 때 팔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문장 읽고 넘어가고자 해요. 똥 같은 기준이 무 기준보다 낫다. 그러니까 기준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서 높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기준이 없는 것은 영원히 이제 아마추어로 남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기준을 꾸준히 실험해보고 향상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찔끔 이득을 보고 주식을 팔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았고, 여러분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